프로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한번 볼 텐데 일단 장중이고요. 그리고 6% 빠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7일이 기점이 된다. 그리고 7일이 이제 내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 BM은 3% 정도 빠지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6% 정도 빠지는데 일단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내가 고가에 물려 있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반성을 좀 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수치가 있어야 돼요. 무한정 올라가는 주식은 없고 조정이 없는 주식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언제 반등이 나오느냐고, 그리고 그 언제 반등이 나오는 기준치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확인을 뭘 해야 돼요?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확인을 하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는 거고, 그 확인에 대한 시점이 7일 실적 발표인 7일 날 정해졌습니다, 이미. 그리고 적자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죠. 물론 적자가 나온다는 건 리튬 가격 때문에 그렇고요. 리튬 가격은 변동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쵸? 이건 원자재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아니 그냥 원자재죠. 그리고 상장되어 있고 그게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가격 변화가 극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름 있죠, 기름. 유가는 지속적으로 변동을 합니다. 그리고 투기성 자산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름은 계속해서 사용을 하는데 유가 변동 폭을 보면 계속 사용하는 것 대비해서, 즉 수요는 유지가 되는데 사용하는 것 대비해서 이렇게 변화폭이 심한데 어떻게 그 평균적인 거래 그 기준치를 잡을까? 자,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게 리튬 가격하고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유가랑 리튬 가격이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자,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유가를 보면 경기가 좋을 때와 나쁠 때를 기준해서 가운데치를 딱 잡으면 60불에서 70불 사이입니다. 그리고 경기가 나쁠 때는 60불 이하에서 30불, 40불 정도까지 내려가고 40불까지는 수월하게 내려가는 편이고요. 경기가 좋을 때는요, 올라가지만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즉 80불을 돌파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지정학적 위험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구간 100불을 넘어서 막 120불, 130불까지 올라가는 그 가격대가 유지가 되는 것인가? 안 됩니다. 그럼 반대로 경기 침체 구간에 있었을 때 수요가 막 둔화를 하고 갑자기 산유국끼리 싸웁니다. 오펙 플러스에서 막 증산한다고 난리를 치고 싸워요.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유가가 폭락을 하겠죠. 근데 이런 것에 대한 위험이 예전엔 있었거든요. 왜? 셰일 기업에 대한 주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코로나를 거치고 나서 마이너스 유가까지 한번 들어갔고, 트럼프가 유지됐었던 게 아니라 바이든으로 옮겨가면서 셰일 기업들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가가 미치는 영향력이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유가를 기준해서 본다면 60불을 기준해서 경기가 좋을 때 나쁠 때의 기준치가 다르다. 자, 그러면 리튬 가격도 동일하죠. 수요에 따라서 또는 공급에 따라서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치가 있고 그 기준치에 따라서 갑자기 수요가 늘거나 경기에 대한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리튬이 들어가는데 어디에 배터리 들어가죠. 배터리 뭐예요?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그러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고 뭐 상황이 바뀔 수도 있지만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한 가지 내용밖에 없죠. 경기가 좋을 때는 높아지고 낮을 때는 낮아진다. 근데 한번 경험이 있죠. 21년도에 발생했었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투기성 자본이 들어왔을 때는 리튬 가격이 크게 뛸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양극재 업체 측에서는 손실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일회성 요인일 뿐이에요. 이 부분이 지나면 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이 바뀌기 전에는 양극재 기업 그리고 리튬 관련된 쪽은 상승할 수밖에 없지만 한국의 뭐 하이드로 리튬이나 이런 쪽이 어려운 이유는요.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에는 뭔가 막 광산 개발했다 막 이런 쪽으로 붙으니까 그래요. 근데 포스코 홀딩스나 뭐 에코프로나 이런 쪽은 너무 많이 올라서 내리는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지금 가격에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어려워요? 사실상 23년도에 많이 올랐고 그런 부분에 대한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이지만 그런 과정에서 공매도가 끼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공매도 자본을 적절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가격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철저하게 확인해야 된다. 자, 제가 2월 들어서도 그리고 1월 달에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LNF 실적이 딱 나오자마자 적자 2,800억이 찍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반등해요. 물론 그 뒤에 테슬라 실적도 박살이 났고
그리고 에코프로나 뭐 이런 쪽도 안 좋다는 이슈가 지속되면서 LNF도 다시 밀린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야 된다 그랬고 LNF는 단기 결과적으로 에코프로 BM으로 와야 되고 에코프로 BM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왜?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구체가 필요하고 양극재는 전구체 플러스 리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답 나왔죠. 리튬 가격으로 인해서 변화 요인이 되는 건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는 아니다. 하지만 광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영향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달부터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던 건 상장 초기에 흥행에 실패했기 때문인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무엇보다 스케줄상 7일 내일을 기점으로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 대신에 우리는 그 확률이 높기 때문에 투입을 지금부터 하세요, 이게 아니라 확인하고 매매하세요입니다. 확인하고. 그렇죠? 그러면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도 지금부터 추적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만 기준이 되는 건 에코프로 BM이고, 그렇죠?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식을 언제 사야 될까요? 싸게 사야 될까요? 절대 싸게 사지 마세요. 주식은 절대 싸게 살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내가 물리겠다고 그냥 마음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세는 길게 나오지 않아요. 10배 올라가는 시세가 있다. 1년 지났더니, 예를 들어서 2024년 지났더니 10배 올라가는 종목이 나왔더라. 그러면 그 10배 올라가는 시세는 절대로 3개월을 넘지 않습니다. 그쵸? 한 번의 시세가.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죠. 23년도에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2달 반 동안 올라간 게 10만 원부터 80만 원이고요. 그리고 나서 30% 40% 조정을 받고 6월부터 시작해서 7월 달까지 다시 100%의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시세를 끝내고 지금 조정 구간에 들어갔는데, 시장의 평가치를 기준해서 봤을 때 지금은 추적을 해야 되지만 확인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에 얼마를 매수해야 될까? 뭐 그런 것보다 다른 종목들을 확인했을 때 내가 어떻게 매수할 수 있는지 그 내용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다 공유를 합니다. 자, 실제 그 내용을 제가 보여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에 그리고 2월 6일 인터플렉스 시장가 매수 8시 48분, 그리고 GST 시장가 매수 8시 51분 이렇게 진행하고 있죠. 오늘 제가 오픈한 건 첫날이고 저는 매수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뭐예요? 신고가 종목이다. 신고가 종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스윙으로 공략을 한다. 단타를 치는 게 종목군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다. 단타도 무조건 강세 종목만을 추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종목과 절대 다르지 않다. 하지만 단타의 관점으로는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는 내용은 모두 다 스윙으로 진행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8% 상승이 나오고, 지금도 그쵸, 늦게 올라가면 늦게 올라갈수록 매수 물량은 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다. 하지만 그 최종 기한은 2주 안으로 잡아야 됩니다. 2주 안에 수익전환 못 시키잖아요. 주식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GST 오늘 8% 상승. 그쵸? 자, 그리고 오늘 뭐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제가 6% 이런 식으로 수익을 냈죠. 1월 29, 1월 30일 이런 식으로 수익을 냈는데, 내려와서 지금 다시 매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가에. 그쵸? 시가부터 재공략에 들어간 거고, 이 종목도 뭐예요? 제가 싸게 살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있나요? 없죠. 그쵸? 올라가는 거 다 확인하고 고가 구간에서만 매수를 합니다. 이랬을 때 보유기간을 줄일 수 있고 수익률은 어떻다? 6%씩 이렇게 수익을 볼 수 있다. 어떤 종목이든 20%씩 이렇게 가고 막 30% 가고 이런 거 있으면 좋겠죠. 근데 모든 종목을 이렇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기 위한 작업도 필요합니다. 어떤 타점에 공략하면 무조건 먹을 수 있다, 이런 상황 자체를 기대하지도 말고 만들라고 하지도 말자. 시간 아깝다. 그쵸? 하지만 그런 부분을 배제하더라도 이런 식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며칠 전부터 에브리봇에 대한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려드리는데, 오늘 그쵸, 10% 급등세가 나왔고 오늘 장중 고가는 14%까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그쵸? 제가 실제 이것도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자, 내용 한번 보시면 2월 1일 그쵸, 비트컴퓨터 에브리봇 그쵸, 이렇게 진행이 됐고,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 내용 보시면 급락을 했죠. 근데 저는 첫날 매수하고 매도하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나온 수익이 7% 수익으로 끝냈다. 이거 분봉으로 딱 보잖아요. 7% 수익을 얻는데 정확히 걸린 시간이 2월 1일 9시부터 9시 55분까지 55분에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급락하고 지금 주가는
재매수 구간을 제가 공략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쵸? 자, 그러면 매매하는데 필요한 답은 다 나온 거예요. 이 종목 뭐예요? 신고가 종목이다. 그러면 그 밑에 에브리봇 한번 볼게요. 에브리봇. 에브리봇은 지금 투자 주의에 걸려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10% 상승 나옵니다. 제가 어저께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투자 경고까지 가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단일가 매매되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이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왜? 신고가이기 때문에. 그쵸? 중간중간에 제가 매매한 내용이 있죠. 0.9% 손절한 적도 있지만 지금 계속 보유하고 마지막 매수로 제가 어저께 매수했습니다. 어저께 또 산 거예요. 올라오고 있는데 팔고 또 사고, 그쵸?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랬을 때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11% 상승 구간. 아직 한 주도 안 팔았습니다. 여기 밑에 0.6%, 1.3% 손절이 나간 건 22년도 자료입니다. 그쵸? 22년도에 제가 매매를 했었던 내용이고 모든 종목이 막 20%, 30%씩 터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쵸? 내가 2주 안에 손실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최대 한도가 여기까지다. 이거 분봉으로 돌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봉으로 돌려도 어떻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매수한 게 여기입니다. 그쵸? 정확하게 2월 2일 12시 10분에 한 번 들어갔고 그리고 2월 5일 어저께죠. 10시에 한 번 더 들어갔습니다. 딱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어저께 고가 하락했고, 그쵸? 그 매수가에서 정도에 끝났고 오늘 10% 상승해서 지금 등락 중에 있다. 언제 팔까요? 떨어지면 팝니다. 그쵸? 떨어지는 파는 구간에서 내가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거 어쩔 수 없고 떨어지면 팝니다. 그냥 그게 끝이에요. 거기서 20%가 될지 30%가 될지 저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할 거고 이런 구간에서 내가 판단을 해야 될 건 2주 안에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완성되어 있는, 그쵸? 완료되어 있는 매매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HLB 같은 경우에 보면, 그쵸? 제가 매수해서 매도까지 정확하게 4일 걸렸고 31%, 그쵸?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급락을 조금 했는데 저는 매수해서 매도했고 이렇게 매매를 끝냅니다. 21%. 그쵸? 바이오와 반도체는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런 부분을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을 한 겁니다. 싸게 사는 게 아니란 거죠. 그래서 내가 자꾸 주식을 고가에 팔라 그런다. 싸게 살라 그런다. 이런 걸로 인해서 시간을 계속 보내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돈 못 법니다. 그쵸? 누구도 그런 식의 이 방식을 취해가지고는 절대 돈 못 법니다. 그래서 신고가 구간에 내가 적절한 구간에서 내가 매매를 해서 돈 버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세요. 제가 2월 달에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하는지 강의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매매 타점을 모두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료로 진행을 한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자, 그래서요.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 자, 소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강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내용입니다. 종목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어떻게 가격을 잡아야 될지 봐야 되기 때문에 수익 모델에 대한 자료,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제가 2월 달에 강의를 할 텐데 요 내용도요 제가 무료로 공개를 합니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신고가 검색기와 수익 모델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보면 오늘도 급락을 하지만 저가를 훼손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락을 하는 이유는 7일날 실적 때문이다. 그런데 실적은 안 좋게 나온다. 즉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주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없습니다. 그러면 7일 실적 이후에 우리가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고 그 타점은 확인하고 잡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에코프로 BM에 대한 상황을 체크하자. 에코프로 BM도 지금 나쁘지 않지만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된다. 하지만 내가 고가에 물려 있다. 그러면 지금 매도할 필요는 없다.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전략을 다변화시키는 게 중요하고 그건 지금 매도하지 않고 매수 구간을 잡는 겁니다. 그쵸? 자, 그 내용을요. 제가 여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놨고 단기 뭐라 그랬죠? 2주입니다. 2주 안에 가격을 잡는 기준치를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은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놨는데 이것도요. 제가 채널 성장을 위해서 무료로 공개를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그쵸?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머티,
자, 머티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고가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2월 달에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그리고 4월 달에 있는 총선까지 어떤 식으로 신고가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